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이제 탄핵 끝나자마자 이재명 후보자가 그 분향소, 세월호 분향소 가셔갖고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울고 막 서로 위로하고 그러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워낙에 즉석 대답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꺼내와야 합니다. 이러면서 막 울먹울먹 하고 계신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분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과의 어떤 그 따뜻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간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또 이제 이때를 이용해서 또 세월호 팽목항으로 달려가신 분이 계세요. 아주 기회를 잘 잡는 분, 이분. 예, 예, 보이시죠? 이분. 예. 문재인. 예. 근데 이분이 여기를 갔는데 이상하게 뒤에서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피켓의 내용도 막 얼렁뚱땅 문재인 뭐 세월호 수장시킨 학살 집단 처단하자 막 이런 피켓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여기 이분들한테 미움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인터뷰는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분이 뭘 하나 썼어요. 방명록을 하나 썼는데 방명록 내용이 진짜 좀 이상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불꽃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고 고맙대요. 탄핵이 되도록 대통령이 탄핵이 되도록 만들어줘서 고맙다. 300명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리고 내가 대통령의 이때까지 너무 이제 지지율 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높게 만들어줘서 아니 이 사람 그렇게 잔인하진 않겠죠.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이런 말 한다는 게 거기서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꺼내와야 합니다 하면서 막 울먹울먹하는 이재명 후보자랑 와 진짜 같은 민주당의 후보자인데 완전히 진짜 급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게 진짜 어떡하면 좋은가요 진짜.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이 사람 실수한 게 이게 지금 3월 10일이면은 탄핵되는 날이라 해서 맨날 우리가 학소 고대한 날이잖아요. 경선도 이제 막 빠지고 그러니까 우린 전부 다 이제 하루를 완전히 세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뭘 했는지 4월 10일이라고 또 써놓은 거예요. 참네.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빨리빨리 나자가 갔으면 좋겠나요? 나 이분 진짜 너무 이상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옛날에 세월호 때 이렇게 미움을 받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뭐 어디로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 보니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배가 이렇게 막 침몰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반응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응을 안 보이냐.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의심스러워가지고 막 추적을 해보니까 세모그룹이 나온 거예요. 세모그룹은 참여정부 때 했던 사업이고 그때 갑자기 확 키워준 사업인데요. 그때 이 담당자가 문재인이었던 거죠. 유병언이의 그 세모그룹을 문재인이 담당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나라 IMF 때 막 종금사 막 무너지고 그다음에 무슨 동남은행 넘어가고 그다음 저축은행 막 이것저것 다 무너지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파산하는 거 있잖아 절차 같은 거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완전 이 사람이 완전 진짜 캡장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또 권력도 갖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일이 완전히 밀려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고 막 자기가 여기저기 얼마나 하청 줄 때도 많았겠어요. 그때 완전 진짜 문재인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유병헌의 그 세모 그룹을 또 이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그때 그 회사에 자금 조사를 7번이나 했대요. 7번을 조사를 했는데 10원 한 푼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답니다. 그 회사가. 10원 한 푼 없어가지고 나라의 그 공적 자금을 100억 이상 거기 투입을 시켰대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세인 거예요. 또 그 한복판에 그 담당자가 문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을 이 사람이 진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쩔쩔매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막 단식하고 막 했잖아요. 그 단식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막 10명 이렇게 가가지고 단식 좀 그만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문재인이 또 찾아와가지고 그럼 자기가 단식 그럼 대신 하겠다 이러면서 단식을 그 사람이 결국 단식을 스톱을 했는 거예요. 문재인을 믿었겠죠. 어떻게 해줄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빠지자 말자 문재인은 하는 동안 하다가 그 일이 끝났대요. 그러고는 뭐 기소권이고 뭐고 간에 다 그냥 유야무야 되면서 사건이 덮여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완전 우리나라 사람이 원인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그 많은 국민들이, 그 많은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야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그 사건에 덮여버린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 중간에 그 안에 문재인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걸 가지고 나중에 새누리당에서 그걸 가지고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것도 내가 찾았는데요. 이 자료가 의혹이 든다. 유병헌과 문재인의 유착관계 의혹이 든다. 의혹이 뒤늦게 증폭된다. 이 내용이 한겨레 커뮤니티라는 뉴스에서 제가 찾은 자료예요. 나중에 이게 새누리당하고 바른당에서 완전 이 자료 찾아가지고 이거 다 뭐 TV 뉴스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신문 자료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문재인 꼼짝도 못하죠. 그러면 뭐 정권을 어떻게 민주당이 잡아요? 이렇게 얍정이 많은데 우리나라 뭐 혈세를 갖다가 100억이나 거기다 갖다 주고 나중에 13년 후에 세월호 타진 사건 터지고 보니까 돈이 그냥 천문학적으로 많은 회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갑자기 많아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정경 유착 관계가 있었던 거죠. 참여정부하고 분명히 세워그룹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큰 거는. 삼성 완전 공화국으로 만들어주고 그 정부는, 참여정부는. 세모 사건도 그때 그렇게 정확하게 조사 안 해가지고 이 회사가 완전히 급팽창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 사건을 그냥 봉합해버린 겁니다. 이게 과연 봉합으로 끝날까요? 촛불 시민 혁명이 일어난 것도 촉발된 것도 어떤 총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 사람에겐 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풀어야죠. 이 문제는 풀어야죠.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큰일 나죠. 진짜 문재인의 이 위험함은 진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자람이 없이 위험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이상하게 막 흘리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찝찝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문재인이 사람을 계속 영입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계속 사고만 치고 어떤 해결책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말주변도 없고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사람 300명 이상 죽었는데 가서 막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말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겠으니까 저는 기득권이잖아요. 또 대기업 삼성에서 받는 어떤 그런 그 혜택도 계속 받아야 되겠고 하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문재인을 통하여. 그러니까 지금 인맥을 이것저것 해봤자 다 대기업에다 욕들을 먹으니까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이제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시민을 어떻게 이제 유시민을 총리로 하자 뭐 이런 작전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로부터 시작된 작전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제 사람들한테 뭐 쓸전이라 이런 거를 통해서 옛날에 그 과격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뭐 공평하고 그 다음에 아주 영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사람의 인기를 이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유시민은 늘 얘기해 왔었거든요. 나는 정치 안 한다. 어떤 사람들이 너무 좋은 분인데 정치를 계속 하시죠 이러면 그 얼굴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때 어디 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팬심이라는 걸 알겠다. 그러나 난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안 한다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자기 입으로 계속 그래 말했는데 한 입으로 두 말하기가 좀 미안하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건가요? 국민에 의해서 나는 불려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그거는 순 거짓말이죠.
그런 식으로 또 싹 그 포장을 해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정말 슬퍼요. 우리가 은행 일치 안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지금 너무 잔인한 이 시간들이 무섭잖아요. 나는 유시민 그분이라도 은행 일치를 해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제 보면은 좀 이렇게 TV쇼, TV에 코미디 쇼 이런 거 되게 이제 정치 코미디 쇼가 많거든요. 보면은 여기도 원래는 그 정치 코미디 쇼가 옛날에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가 전국이 들었으면서 매일 이제 정치가 험난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완전 맨날 트럼프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 계속 그 문제거리를 끄집어내가고 화제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옛날에는 이 프로들에서 이제 이 프로거든요. 스티븐 콜베르트라는 이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되게 이제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이런 사람들도 옛날에는 스포츠 쇼 같은 거 있잖아요. 스포츠 스타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이나 뭐 이런 상들 받으면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이래 했었거든요. 요새는 그런 거 아예 잘 안 나와요. 대부분 다 완전 정치밖에 정치 코미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해야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는 이 정부를 그래도 밸런스를 잡죠. 이 사람하고 스티븐하고 이 사람 빌 머헤라는 사람이에요. 빌 머헤. 발음이 잘 안 돼. 이 사람, 이분도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매운말 너무 잘하죠. 트럼프가 되기 전에 너무너무 불안해했던 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노아하고. 이 사람 난 되게 순발력이고 좋더라고요. 하여튼 세 사람 다 재밌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 썰전도 좀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굉장히 그 순발력 뛰어나면서 완전 진짜 지식으로 제대로 무장돼 있으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나 난 청렴하다 뭐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모조리 다 우리나라의 정치로 몰려가 버리면은 누가 그 중간에서 바른 말 할 수 있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정치에 들어가는 그 순간 거짓말쟁이로 변해버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기다가 문재인 같이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을 자기가 방어하겠다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총알바지예요. 아니 나는 정말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런 식으로 냄새를 피우는 게. 그걸 유시민이 시켜서 하는 건지 아니 문재인이 시켜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냥 문재인 캠프가 무너지면은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건지 이재명하고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방법으로 이거를 택하는 건지 진짜 우리나라도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저는 이 사람들은 완전 대통령 뭐 후보자들 딱 대다 놓고 완전 맞짱 뜨고요. 현직 대통령하고도 맞짱 떠요. 노아 이 사람이 이제 흑인이고 좀 굉장히 젊거든요. 그 오바마하고 같이 딱 마주 앉아가지고 다리 탁 꼬고 앉아가지고 막 스스로 매운 질문하고 막 이제 대답하고 또 이제 이 스티븐은 그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직 끝나고 나면 아직 젊은데 뭐 할 거냐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트 옷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작업복 같은 거 입고 뭐 안경 같은 거 하나 끼고 있잖아요. 면접 보는 것처럼 막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송곳 질문 잘하거든요. 뭐 오바마는 워낙에 이제 말주변이 좋고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되게 이제 코믹하게 그걸 잘 이끌어 가거든요. 아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대통령보다도 인기가 더 많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존경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어야죠. 좀 다양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정말 한심한 뭐 문재인 뭐 총알바지 하라고 유시민한테 계속 그러는 거 이건 너무 잔인한 겁니다. 저는 유시민 그분께서 자기가 했던 말을 절대 뒤집지 않기를 바래요. 이제 또 이제 걱정이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문재인을 감싸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감싸고 있는 건지, 이걸 알면서도 덮어주기에 급급하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내몰라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거 그때 그 당시에 다 덮은 건데 지금 와서 왜 끄집어내고 난리냐, 이런 말을 한다면은 이건 정말 너무 잔인한 거죠. 예. 우리가 갑자기 지금 현재 나가 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루하루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내가 내 마음의 목소리에, 정말로 내 언행일치, 내 마음과, 내 생각, 내가 하는 말, 이게 일체가 돼서 나왔는지, 아니면 이중, 삼중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그 어떤 결정체가 지금 현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언행일치 이재명 후보자가 더욱 더 빛나는 어떤 그런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더 그런 거죠. 그러고 유시민이라는 그분이 만약에 또 말을 싹 바꿔서 입장을 바꿔버리면 그분 역시도 그 언행일치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탁 낙인이 찍히는 거죠.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저는 유시민 그분 개인적으로 참 좋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또 싹 변해가지고 나도 한번 자리 한번 좀 수월하게 한번 차지해보자. 고생하지 말고 그냥 뭐 문재인이 부르는데 슬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진짜 더티한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람들은 옛날처럼 녹록하지도 않고 정보가 없으면 막 찾아내는 시대예요. 나의 주권에 대한 귀중함을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걸 절대로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경선 열심히 독려해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 바이!